며칠 전에도 재밌는 사례를 하나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재밌는 상담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임차인인데 네. 아파트 임대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임대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주거용 건물이죠, 결국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임차인은 세입자는 4년을 꼭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그 집에 4년 동안 살았으면. 예. 학군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는 2년. 2년은 짧고 4년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그냥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쓰려고 하더라고요. 네, 4년 살고 싶으면 4년 계약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합의하면 네. 그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 그걸 계약을 엎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데 네.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과연 세입자한테 베스트냐,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린 게 있어요. 4년 보장 받으려 그러면 계약기간 4년으로 한다라고 쓰면 4년 보장을 받는데 네, 봤죠. 사람의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세입자에게 더 베스트. 예, 세입자에게 베스트. 어떤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왜 그 4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면 세입자에게 베스트가 아니냐면 4년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나중에 자기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한 3년 살다가 이제 일이 생겨서 나가야 되는데 직장이 옮겼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간다든지. 그래서 자기 사정 때문에 1년 남았지만 내가 나갈게요라고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한테 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좀 양해 바란다. 그리고 뭐 복비는 내가 내겠다. 뭐 이런 등등. 또 임차인도 구해야 되고. 그러는 이제 권리 관계에서는 이제 유리하지 못한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부담 없이 4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4년 갱신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바로 그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갱신 요구권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가 한 2, 3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세입자가 이제 2년 보장받고 나가야 되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나가야죠. 그런 이제 상황이 놓이지만 네. 갱신 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는 2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2+2. 네. 그래서 그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은 4년을 보장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보장이라는 것도 아주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죠.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년 하고 좀 상황 지켜보다가 내가 더 살아야 될 것 같으면 2년 갱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집주인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그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되면은 세입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세입자는 또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2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또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중도 해지하면은 그 3개월 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죠. 엄청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년 했다가 갱신할지 말지는 2년 끝날 때쯤 선택을 해라.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계약갱신 요건이 활용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4년 보장을 할 수 없는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예외 사유가 있죠. 갱신 고절 사유라 그러는데 뭐 세입자가 뭐 2회 이상 차임 연체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사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입자가 이제 뭐 규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세입자가 잘못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전세에서는 별로 없죠. 없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내가 직접 살겠다. 실거주. 와, 무섭죠.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4년을 못 사는 거예요. 2년 살고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으로도 그거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거주 예를 들면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할 수 없다. 요렇게 이제 특약상에만 써놓게 되면 네. 그 특약이 있으면 그렇죠. 2년 살고 실거주 안 하는 조건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4년이 본약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약 갱신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계약 갱신하면은 이제 중도 해지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와 진짜. 네. 근데 애매하게 3년 반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때문에 중학교 졸업 때문에. 네. 그러면 딱 갱신한 다음에 중도 해지권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4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을 딱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다 맞춰요? 예. 지금 3년 6개월 말씀하셨잖아요. 예. 3년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 8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3년 만약에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임대인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복비부터 그렇죠. 임차인 구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청소도 싹 막 깨끗하게 해놔야 그렇죠. 되지. 예. 그런 조건이 맞아야 이제 중도 해지가 되는 건데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죠. 완전 유리해지네요. 완전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 특약 한 문구가 그냥 임차인이 완전 유리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개사들은 그냥 편하게 세입자가 4년 보장을 해달라니까 임대인 설득해가지고 어차피 뭐 그 갱신 요구권도 있고 하니까 4년 주시어도 돼요. 이러면서 계약기간 4년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야. 그래야 복잡해지진 않잖아요. 그게 임대인한테는 베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있으면 4년 막 계약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그냥 합의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당연한 합의로서의 이제 효력은 발생하지만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요.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베스트 최고의 어떤 그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딱 이제 써놓으시게 되면 세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 문구 하나가 진짜 임차인이 완전 유리하게 되는 거네요. 네. 또 이제 영상 보시고 임대인 분께서는 세입자 편만 들지 말고 임대인 편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너무 세입자 편만 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누구 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임차인을 위해서 조언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영상은. 그런데 이제 다른 영상들은 또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적절히 자기 상황에 따라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의문이 있습니다. 네. 나는 여기에 6년을 살아야 돼요. 네. 교육 때문에. 4년 계약하고 갱신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당초 4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갱신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4년 계약하고 갱신해서 6년까지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약사항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넣으면 확고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야, 너무 꿀팁인데 이거. 그런 계약은 이제 4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 마지막 2년은 조금 계약 기간에서 임차인이 세입자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이제 준법률가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약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툴들, 당사자의 어떤 니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법에 이렇게 맞게끔 제공을 해줘야 되고 계약서를 직접 쓰고 이런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 툴들이 좀 약해요. 계약서를 쓰는 그냥 법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계약서를 작성해내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들은 그 공중개사들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